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버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시장의 과거 역사까지는 언급을 하지 않고요. 최근에 서버 시장의 변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버 시장을 논의하기 전에 서버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서버와 클라이언트 서버 개념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서버란 무엇일까요? 서버는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버라고 하면 서비스를 불특정 다수한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컴퓨터 시스템을 서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좀 좁게 얘기하면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서버는 항상 실행이 되면서 인터넷에 연결된 임의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그 요청에 따라서 적절한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서버라고 합니다. 물론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전달해 줄 수도 있고 어떤 프로세싱에 의한 결과를 전달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그림에 있는 바와 같이 서버는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가 특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하드웨어 컴퓨터가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누가 제공하느냐, 네이버냐, 카카오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겠죠. 그러면 이 서버들은 보통 불특정 다수,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즉 서비스 요청자가 되겠죠. 클라이언트는 서비스 요청자인데 이 서비스 요청하는 컴퓨터는 보통 우리가 PC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PC에서 사용되는 어떤 특정한 소프트웨어가 있겠죠. 이 소프트웨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소프트웨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겁니다. 서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규약 같은 것들이 이미 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웹 서비스를 위해서 HTTP 서비스, 이 밑에 그림이 있죠. 밑에 그림은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만 서버 쪽에서는 뭔가 파일이나 혹은 프로세싱에 의해서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나 프로세싱에 의해서 이 클라이언트인 웹 브라우저가 요청하는 것을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웹 서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터넷상에 연결되어 있는 두 컴퓨터들 사이에 서비스를 주고받고 하는 관계를 우리는 클라이언트 서버 관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오늘 언급할 이 서버라는 것은 바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즉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임의의 어떤 컴퓨터로부터 요청되는 그 요청 내용을 처리를 해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 서버 소프트웨어 및 이 서버의 하드웨어를 통칭해서 우리는 서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그리고 24시간,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렇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는 계속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프트웨어, 계속 실행 중인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런 서버 역할을 하는 프로세스를 우리는 데몬 프로세스라고도 특별하게 얘기를 합니다. 데몬. 컴퓨터가 서버가 켜지면 항상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버는 하드웨어 관점과 서비스 소프트웨어 관점 두 가지를 같이 고려를 해야 합니다. 또 서버의 역할은 서비스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서버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서비스에 의해서 구분을 할 때는, 즉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볼 때는, 즉 서비스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서버들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웹서버나 혹은 메일 서버, 여러분들이 생소한 DNS 서버 및 DHCP 서버도 이런 하나의 서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는요, 물리적으로 하나의 하드웨어 위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 서버들이, 서비스 서버들이 동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하는 것 중에 좀 특이한 서버가 이 스토리지 서버, 저장 공간을 제공해주는 서버입니다. 그리고 DB 서버,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서버. 최근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AI 처리를 하는 서버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즉 그래픽 카드가 많이 꽂혀 있는 서버로 프로세싱을,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엄청나게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서버를 우리는 AI 서버 혹은 GPU 서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특정 서비스들이 있죠. 카카오 서버 혹은 트위터 서버 이런 것들, 라인 서버, 티맵 서버 이런 것들도 이제 서비스 관점에서 본 서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들을,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관점으로 봤을 때 우선 저희들이 하드웨어 관점에서 한번 보면은요, 서버의 유형을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어요. 하드웨어, 서버 하나가, 서비스 하나를 스탠드얼론 서버 하나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탠드얼론 서버 하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너무 비효율적이다 해서 작은 서버를 여러 개를 하나의 컴퓨터에다가 다 꽂았어요. 그래서 파워가 한 2배 정도 되게 하고 서버를 개수를 많이 늘린 겁니다. 한 서비스만 제공해주는 서버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작은 서버들이 여러 개 있는 이런 블레이드 서버라는 하드웨어 제품도 나왔고요. 그 후에 이제 기술 개발이 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의 스탠드얼론 서버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여러 개를 쪼개서 여러 개의 서버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의 물리적인 서버를 가상화시켜서 가상의 컴퓨터를 만들어서 버추얼 서버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고, 이 버추얼 서버가 나오면서 클라우드 서버라는 또 개념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셜 서비스 서버들이 이후 다양한 서버들이 또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서버라고 하면은요, IDC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수십 대, 수백 대, 혹은 수만 대가 한 IDC. IDC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얘기합니다. 즉, 이런 서버들을 모아놓은 건물을 IDC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LG나 KT 이런 데서 이런 서버들을 관리하는 센터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IDC에 가보면 이게 이제 하나 수직적으로 되어 있는 요게 한 덩어리가 렉이라고 하는데, 이 렉은 보통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표준 렉은 52인치 52U라고 합니다. 폭이 19인치예요. 폭이 요 옆이 폭이 19인치예요. 그래서 서버들이 전부 다 요 폭이 19인치로 딱 돼서 딱 끼면은 여기에 볼트를 딱 꽂아서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표준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폭이 19인치고 그리고 높이 보통 52인치 52U 렉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2.2m 그리고 깊이는 보통 0.9m입니다. 깊이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표준 렉이라고 합니다. 표준 렉 하면은 폭이 19인치고 높이가 22.2m 그리고 컴퓨터의 크기, 두께를 얘기를 할 때 두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렉 하나에 서버를 몇 대 장착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이 서버의 높이가 2.2m다 보니까 46mm, 4.6cm죠. 4.6cm를 1U라는 단위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1U를 4.6
4.6cm라고 보고 4.6cm짜리 이러한 그 네모 박스에 해당되는 서버 모듈이 몇 개 꽂힐 수 있느냐 하는 게 이 렉의 높이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IDC에서 서버를 외부 기업들이 갖다 놓고 사용하는 이 장소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장소를 기업 우리가 그 IDC 센터하고 계약을 할 때 나는 10유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10유면은 1유니까 4.6cm의 서버를 1유짜리를 10개를 꽂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10개를 다 꽂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스위치도 들어가야 되고요. 네트워크 스위치도 들어가야 되고, KVM 스위치도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모니터, 이런 것도 또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1유짜리를 몇 개를 꽂느냐 하는 게 이 렉의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느냐를 결정을 하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서버가 1유짜리냐, 2유짜리냐, 4유짜리냐,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서버의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높이. 그래서 1U 케이스 4.6cm, 46mm의 두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원유 서버를 이 IDC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서버의 유형 중에 초창기에 많이 사용했던 스탠드얼론 서버 한번. 스탠드얼론 서버는 그야말로 서버 한 대, 그냥 물리적인 서버 한 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탠드얼론 서버, 내가 서버를 우리 회사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서버를 하나 사주십시오 합니다. 그러면 그 서버에다가 웹 서버를 설치를 하려는 절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버 주문을 해야 되겠죠. 적절한 성능을 갖는. 그러면 CPU, 메모리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구입해서 들어오면 렉에다 장착을 하고 전원 및 네트워크 케이블 연결을 하고 모니터 키보드 연결을 해서 OS를 설치할 하드웨어를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업 솔루션 구입 및 설치는 이거는 이제 서버 다 구축한 뒤에 당연히 백업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및 그 저장 장치를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버가 하드웨어가 설치가 되면 제일 먼저 OS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OS를 설치를 한 후 제일 먼저 하는 게 OS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왜? 설치된 OS 배포하는 게 있는데 그걸로 설치를 하면 이게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OS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동안 보안에 구멍이 있는 것들 문제 해결을 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걸 패치라고 하는데 어떤 OS 버전이 공개가 되고 그 후에 지속적으로 보완이 됩니다. 그럼 보완이 된 것을 묶어서 그것을 이제 패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OS에는 구멍이 있던 게 이제 구멍이 막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OS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 다음에 계정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계정 설정은 이 서버를 사용할 사용자 계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설정을 하고요. 환경 변수 설정을 하고 방화벽 설정을 합니다. 이것은 환경 변수 및 방화벽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설치를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설치할 때는 이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이 사용하는 각종 기존의 다른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이 있어요. 이것들 사이에 호환성 점검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많으냐면 OS를 최신 번호로 설치를 딱 하고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했더니 소프트웨어가 돌질 않습니다. 왜? 이 소프트웨어 설치한 소프트웨어는 한 5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서 옛날 버전을 써요. 근데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딱 하니까 쓸 수 없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그래서 내가 설치하고자 하는 서버에 설치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사용하는 다른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을 목록을 가지고 버전이 어떤 버전인지를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 관리자들은 바로 그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제 서버 환경 설정을 합니다. 데이터 파일도 복사를 하고 프로그램도 복사를 하고 서비스 등록도 하고 관리자용 소프트웨어
이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설치를 하고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하겠죠. 제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를 매뉴얼하게, 그리고 자동화된 툴이 있으면 자동화된 툴을 이용해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돌고 있는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시험이 완료가 되면 이제 이 서버를 이용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서비스가 시작되면 서버 관리자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지속되고 있는지 상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툴이 또 별도로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사용자가 매뉴얼하게 손으로 직접 점검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혹시 보안 구멍이 뚫리질 않았나, 해커들이 내 시스템을 들어와서 뭔가를 건드려 놓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들어가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백업을 자동으로 하게 해놨는데 백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백업 스토리지는 혹시 꽉 차지를 않았는지. 백업 스토리지가 꽉 차면 어떻게 됩니까? 백업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가 부족하다, 서버나 혹은 백업 스토리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빨리 하드디스크를 구입을 요청을 해서, 하드디스크나 SSD겠죠? 그거를 구입 요청해서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된 스토리지를 서비스에 또 적용을 해야 되고요. 이런 과정에 서비스 중단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서버를 운영하는 중에 스토리지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서버 관리에 가장 많은 오류 중에 하나가 스토리지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은요, 한 5년, 6년 정도 사용하면 서서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생겨도 여분의 그 블록이 남아 있어서 문제 생긴 블록을 사용하지 않고 여분 블록을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점점 이 하드디스크가 읽고 쓰고 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시간이 오래되면 이게 자성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자성체의 물성이 변하게 됩니다. 물성이 변하면 라이트가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리드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서버 관리자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토리지 관리하는 업무예요. 좀 어렵죠. 그리고 서버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서버도 보통 관공서 같은 경우는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7년 정도 쓰면은 서버를 교체를 합니다. 이 서버 교체하기 위해서는 이 위의 과정, 설치 과정을 다 또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하다 보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시간이 한 5, 6년 지나면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이 또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성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설치를 했는데 이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한 5, 6년 전에 만들어져 있는 소프트웨어가 사용한 패키지가 지금은 제공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또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찾아서 또 설치해서 테스트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 관리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일단 서버가 큰 문제가 없으면 서버 관리자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야 된다든지 서버를 교체해야 된다든지 소프트웨어 패키지 호환성이 깨져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안 돌 때 이거를 어떻게 복구를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업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1년 365일 24시간 서비스는 중단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서버 교체 작업할 때는 서비스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주로 언제 하느냐? 연휴 때 합니다. 연휴 때. 그래서 서버 관리자들은 명절 연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블레이드 서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탠드얼론 서버는 뭐예요? 물리적으로 하나의 서버에 서비스를 구축해갖고 서비스를 하는 형태였죠. 그런데 이 스탠드얼론 서버들을 과거 쭉 사용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공공기관, 즉 중앙정부부처에서 사용되는 서버들을 대전, 광주 이 두 군데에다가 모아놨어요. 그 한 2만여 대 되는 서버들이
모아졌는데 그 서버들의 이용률을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1%도 안 썼어요. 0.02%인가 그랬어요.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10만원짜리 사갖고 10원 썼어요. 10원. 그래서 이건 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작은 서버를 그러면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한 서버에다가 서버를 물리적으로 작은 서버들을 여러 개를 넣어갖고 해보자. 그러면 IDC 센터의 공간 차지도 더라고요. 왜 이게 중요했느냐? 아까 완유, 투유 했잖아요. 서버를 내가 그 IDC에다가 장착하고 쓰려면 거기다 돈 내야 돼요. 왜? 전기값과 관리 비용 이런 걸 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완유냐, 투유냐 이렇게 U 단위, 높이 단위로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나의 서버였던 것을 이 하나의 서버를 잘게 다른 서버들 여러 개를 만들어서 즉 이 블레이드라고 합니다. 이거를 칼날 같다고 해서 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하나하나의 실제 서버처럼 이용을 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블레이드 서버라고 하고 보통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 블레이드 서버는 하나의 블레이드가 즉 여기 하나의 컴퓨터 작은 서버로 만들었다 했죠. 이 작은 서버로 만든 이 하나의 블레이드에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보통 하드디스크가 2개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개 꽂힌 것 중에 하나 정도는 또 무슨 용도로 쓰냐면 이 여러 개의 블레이드들을 관리해주는 매니지먼트 모듈로 또 씁니다. 그리고 전원 공유를 시킵니다. 전원 공유시키고 냉각팬 쭉 있는 것도 역시 공유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네트워크 스위치가 여기 또 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스위치, 인터넷 연결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 스위치뿐만 아니고 하나가 또 있어요. 뭐냐면 FC 스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파이버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외장 스토리지, 외부에 있는 스토리지들을 빠른 속도로 통신을 하기 위한 스토리지와 빠른 속도로 통신을 하기 위한 스위치인데 이 광케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게 4GBps 이상 됩니다. 요즘은 뭐 20GB까지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지를 외장 스토리지를 연결하는 FC 스위치, 랜 스위치, 그리고 매니지먼트 모듈, 그리고 전원 모듈, 냉각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유를 하는 게 바로 이 하나하나의 블레이드들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간과 에너지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특별한 서버로 최근에 우리 4차 산업혁명하면서 AI가 뜨고 있죠. 그 AI 프로세싱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서버에서 GPU 서버가 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U 서버라는 것은 다수의 GPU,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픽 프로세서가 그 GPU는 어떤 연산을 잘하느냐 하면은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잘해요. 플로팅 포인트를 한글로 하면은 실수 연산입니다. 실수 연산을 전문으로 하는 프로세서가 GPU 프로세서예요. 우리가 왜 게임할 때 그래픽 보드 비싼 거 쓰죠. 그 그래픽 보드에 들어가는 프로세서가 바로 GPU라고 하는데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합니다. 왜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냐? 그래픽은요 전부 다 실수 연산이에요. 그래픽에서 선을 어느 점부터 어느 점까지 그려라. 이게 전부 다 실수 연산이에요. 그리고 렌더링을 하라. 즉 어떤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의 입체 영상, 그 입체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 색칠을 해야 되잖아요. 3차원 형태로. 이 렌더링도 전부 다 3차원 형태니까 광원부터 광원의 위치하고 물체의 가려지는 것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부 다 그림을 그리려면 계산을 다 해야 돼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실수 연산입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는 게임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실수 연산을 빨리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게임은 전부 다 그래픽이죠. 그 그래픽인데 요즘 3차원 게임이 대세잖아요. 3차원 게임 전부 다 실수 연산입니다.
그림자 멋있게 나오는 거예요. 실수 연산을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GPU 카드 하나에, 그래픽 카드 하나에 GPU 코어에 보면은 플로팅 포인트 연산하는 코어가 있어요. 이 코어가 수십 개, 수백 개를 넘어서 수천 개, 뭐 수만 개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라는 회사, 그래픽 카드 전 세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죠. AMD도 있지만 AMD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AI 프로세싱 할 때는 AMD는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사용하는 보드에 특화된 게 엔비디아 제품밖에 없어요. 그래서 AI 서버는 거의 GPU 서버라고 할 때는 AI 서버인데 AI 서버는 거의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여러 장 장착된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뭐 타워형으로도 하고 렉형으로도 하고 딥러닝으로 뭐 또 이렇게 하는데 뭐 이거는 뭐 별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런 AI 서버는 뭐 하는 거냐? 우리 AI 프로세싱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뭐 요즘 자율주행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의료, 엑스레이나 MRI 사진 찍었을 때 이거 뭐 이상 있는지 감지하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AI 프로세싱이에요. 시장 조사, 얼굴 인식 뭐 이런 거 AI 기술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 AI 서버, 즉 GPU 서버 시장도 최근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 비트코인 채굴하는 거 있죠? 채굴기. 그거 전부 다 이 GPU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서버 시장에 CPU 코어를 가진 컴퓨팅 서버 말고 스토리지를 제공해주는 전문 서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스토리지 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서버룸에 가보면은 컴퓨팅 서버와 스토리지 서버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토리지 서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스토리지의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그 기술 중에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이 레이드 기술이라는 겁니다. 레이드는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를 하나인 것처럼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OS한테 하드디스크가 실제로는 4개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해주는 기술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레이드 제로. 이거는 뭐냐? 데이터의 용량이 예를 들어서 A, B, C, D가 다 동일한 용량이면 이 동일한 용량이 4개가 하나의 커다란 4배 용량만큼의 가상의 디스크를 제공해 주는 기술이 레이드 0입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스트라이핑이라고 합니다. 스트라이핑. 그리고 두 번째, 이 데이터 깨지면 안 돼요. 하드디스크가 문제가 생겨서 서비스 안 되면 큰일 납니다. 하는 서버에는 어떤 스토리지 기술을 적용하느냐면 레이드 1, 레이드 1, 레이드 1 기술을 적용합니다. 이건 뭐냐? 미러링이에요. 그래서 이 서버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A, B, C, D 이렇게 여기다 넣으면은 요게 이제 데이터잖아요. 데이터 용량이 A, B, C 용량만큼 있는 건데 똑같이 똑같은 용량으로 하드디스크를 더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여지면 여기도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하드디스크에 어떤 A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요것으로 여기에 있는 데이터 내용으로 서비스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알람 알려주면 A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면 이제 관리자가 A를 빼고 새로운 하드디스크를 껴놓고 복구 새로 껴놨으니까 복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그때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또 이쪽으로 다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레이드 1을 많이 씁니다. 특히 하드디스크에 문제가 생길 때 바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레이드 1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이 레이드 1은 용량을 반밖에 못 써요. 비효율적이죠, 굉장히. 그래서 나온 기술이 뭐냐? 레이드 5입니다. 이 밑에 이제 레이드 3도 있고 한데 그건 최근에는 안 쓰고 있고요. 레이드 5는 패러티라는 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패러티를 여기 지금 그 하드디스크가 4그룹이 있는데 4그룹이 아니고 최소 3그룹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하드디스크가 고장났다. 그럼 이 하드디스크 내용을 지금 여기 3개가 더 있으니까 3개로 쪼개서 각각 나눠서 저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 파티션을 또 3개로 나눠서 이쪽으로 전달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중복되는 게 이 2배, 꼭 똑같이 2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일부만 있는 거죠. 그죠? 여기로 보면 뭐 4분의 1만 중복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하드디스크 하나 고장났다. 그러면 이쪽 그룹 외에 다른 쪽 그룹에 있는 복사에는 패러티가 있으니까 이 패러티로 복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레이드 5를 한동안 쭉 쓰다가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E 드라이브가 고장이 나서 이 패러티 이쪽에 있는 나머지 3곳에 있는 패러티 데이터를 갖고 서비스를 했는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기 전에 이게 또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패러티가 있는데 이 패러티가 고장났네? 큰일 납니다. 근데 이런 확률이 적기는 적은데 그래도 이게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지 회사들에서 개발한 새로운 개념이 뭐냐? 레이디 6라는 기술입니다. 이 레이디 6는 패러티를 2배, 여기는 4분의 1만 했잖아요. 2분의 1을 패러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하면은 용량 손해를 좀 더 보긴 하겠죠. 그런데 2개 이상의 하드디스크가 고장나도 복구가 가능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좀 안정성을 이렇게 높여놓죠.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레이드 1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안정성 필요 없어. 용량이 중요해. 그럼 레이드 0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토리지의 레이드 기술입니다.